안녕하십니까.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전기 재국민특별전형 모집요구항 성균관대학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 자연, 계열별 선발에서 26학년도부터는 통합 선발로 전환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지원자부터는 계열이나 학과 구분 없이 전체 지원자 중 종합평가 성적 순으로 66등까지 최초합으로 선발되고 최초합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 과정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이해되며 선발 인원이 없는 다수의 모집 단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실제로 입학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지원하며 이때 학과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학과 선택은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1학년 학업 성적과 모집 단위별 최대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 선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에서 글로벌 융합학부입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으로 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인공지능 융합전공 단일 전공으로만 운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입니다.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는 의료기기, 생체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관련 과목들을 다양하게 공부하므로 졸업생들의 폭넓은 사회 진출이 특징인 학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과 관련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6학년도부터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 단위를 확대하여 첨단학과인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과학과, 양자정보공학과에서도 특례생을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위 세 개 첨단학과,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에서는 12특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양자정보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대 양자정보공학과는 물리학 베이스에 정보공학이 결합된 유형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차세대 첨단 학문 분야를 공부하는 학과로 양자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적극 지원을 추천합니다.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입니다. 성균관대가 2021년 식약처가 지원하는 의약품 유효성 평가 분야 인재양성대학 운영사업에 선정되면서 약학대학 내에 신설된 학과로 제약업계의 꽃이라 불리우는 이 학과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8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면접 시험은 8월 21일 목요일에 스포츠과학과, 8월 22일 금요일에 의예과가 실시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전형 방법 및 선발 방법입니다. 먼저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3년 특례의 경우 전 모집 단위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요. 의예과의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결과 30%를 종합하여 선발합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전 모집 단위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며 의예과와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시험 30%를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3특은 면접고사가 없습니다. 서류평가 평가 영역 및 반영률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 합계 100%로 선발하며 학업 역량과 관련하여 학업 역량을 정말 40%만 반영하는 게 맞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집 요강에 명시해 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대법원 소송감이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설명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라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전 과목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우수성,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성균관대학교가 내신 성적, 즉 GPA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아울러 학년 학기 변화에 따른 성적 흐름의 변화를 얼마나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극복했는지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탐구 역량입니다. 탐구 역량에서는 선택 과목의 강점 및 우수성과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과 관련하여 진로 관련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 이수 정도 및 그 성취도를 보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학업 역량 평가에서도 중복 평가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특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련하여 진로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인 적극적인 탐구와 활동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 역량 평가에서는 주도적인 학교 생활 참여, 세계 시민 의식 및 이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세계 시민 역량과 관련하여 이것은 26학년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 문구인데,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며, 체류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능력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는 세계 시민 역량을 검토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성적을 필수 평가 서류를 하고 있고요. 선택 평가 서류로 수상 실적, 어학 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체류국가의 대학 입학 시험 성적 등 활동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면접 시험은 인성 및 적성 평가이고요.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8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면접 시험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월 21일 스포츠과학과, 8월 22일 금요일 의예과입니다. 면접 내용은 인성 및 적성 평가이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이나 불성실한 면접 태도 등은 결격 처리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합격자 선발 기준입니다. 3년 특례 의예과의 경우는 최종 선발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요. 12년 특례 의예과와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충족하는 지원자라고 생각되면 모두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특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초중고 재학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연월일까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인데요. 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공식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초중고 성적 증명서이고요. 초중고 성적 증명서는 재학한 모든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입학 등으로 학기 중복이 있는 경우 재학한 모든 학교, 모든 학기의 성적 재학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교, 학기의 성적 증명서만 골라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외국 학교 학사 일정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학력조회 동의서입니다. 재학한 외국 고등학교마다 한 부씩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원자 본인 기준 한 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서류는 기재 내용이 다르고 발급 기간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지원자 본인과 부모 각 한 부씩 제출하면 되고요. 지원자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는 출생일로부터, 연세대학교는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등과 같이 대학별로 차등이 있으므로 지원하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되고,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당 여건별로 출입국 사실 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인데요. 지원자 본인, 부모 각 한 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인데 이 서류는 지원자 본인, 부모 각 한 부씩 제출합니다. 제1국민 등록부 등본 또한 지원자 본인, 부모 각 한 부씩 제출해야 하고요. 제1국민 등록부 등본은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제1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제출이 불가한 경우 각 대학이 요구하는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입니다. 국외 파견 재직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되고요. 국내 법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영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성명, 파견국과 파견 기간 연월일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은 현지 취업자와 현지 자영업자가 제출합니다. 법인세 납부 이력입니다. 현지 취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법인 내규 등으로 인하여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세금 납부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세금 납부 증명서라 함은 국외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년 특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3년 특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차이 나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지원자 본인만 제출합니다. 여권사본 또한 지원자 본인만 제출하고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또한 지원자 본인만 제출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활동 증빙 자료. 활동 증빙 자료에서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학능력 증빙 자료, 표준화 학력 자료, 기타 활동 증빙 자료이고, 기타 활동 증빙 자료라는 것은 교내외 수상 내용 및 봉사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학사 일정, 교육 과정, 개설 과목, 성적 분포, 진학 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스쿨 프로파일은 내신 성적, 즉 GPA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대학이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쿨 프로파일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사유서 및 첨부 서류입니다. 사유서 작성 예시가 있는데요. 학기 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 졸업, 온전하지 않은 학기 이수가 있는 경우, 국내 체류 또는 제3국 수학 등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온전하지 않은 학기 이수라 함은 수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제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학기 결손이나 중복 학기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유의사항입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6월 8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만약에 앤디라면 학교 서류에 기재된 학생의 이름이 앤디 킴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봤지만 월반 및 조기 졸업, 휴학 등이 있는 경우,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휴일 포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별 차등이 있으므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는 30일 이상입니다.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지 않은 경우, 즉 수업 시작일로부터 수업 종료일까지 제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비대면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도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증빙자료 유의사항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후 취득한 것은 모두 제출 가능하므로 졸업 후 취득한 것도 인정하나 기타 활동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교내외 활동만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자료는 항목, 매수에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는 최대 5개 항목까지 제출 가능하며 총 10매까지 제출 가능하고 A4 크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가 목록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상장,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 개의 목록표로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이 목록표를 한 개의 항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목록표를 제출하는 경우 목록표 이외의 별도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목록표 내 일부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면 그것을 한 개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가 목록표 형태가 아닌 경우 이때는 한 개의 증명서는 한 개의 항목으로만 인정됩니다. 동일한 활동이 여러 증명서로 발급될 경우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식을 보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어 서류입니다. 한글, 영어 이외의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에 작성하는 활동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학능력 증빙 자료 및 표준화 학력 자료는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되는데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는 경우와 스코어 리포팅을 하는 경우인데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는 경우는 원서 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코어 리포팅을 제공하는 경우는 스코어 리포팅은 신청 후 도착까지의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도착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어학능력 증빙자료 및 표준화 학력자료를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작성했더라도 성적표 원본 또는 성적조회 화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은 활동 증빙 서류 일체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만 제출해야 되고요. 원본 대조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은 합격 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파일은 아래와 같이 PDF 파일로 형성하여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순서 및 파일명을 보겠습니다. 3년 특례의 경우 모두 14개 PDF 파일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파일명을 보면 각각의 PDF 파일명은 번호, 수험번호, 언더바, 제출 서류명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증빙자료 파일에는 어학능력 및 표준화 학력자료의 성적표 그리고 기타 활동 증빙자료를 함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경우는 모두 10개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원본 서류 제출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원본 서류는 온라인 파일 제출 순서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적 서류로 성적 재학증명서, 고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국외 재직 증명 서류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부득이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국외학교의 원본 대조 확인 도장도 인정합니다.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입니다.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와 다음에 보게 될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합니다. 양식을 보면 제일 위에 성명이 나와 있고요. 수험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 발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유형에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에는 3년 특례 또는 12년 특례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입니다. 성균관대는 26학년도부터 계열 통합 모집 및 선발을 실시하므로 지원 학과가 아닌 지원 모집 단위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자료는 항목 및 매수에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하고요. 기타 활동 증빙자료의 경우는 최대 5개 항목까지 총 10매까지 제출 가능하고 A4 크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활동 증빙 자료를 목록표 형태로 받게 되는 경우 한 개의 목록표로 발급되는 경우죠. 이때는 한 개 항목으로 제출합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하는 활동 기록 리스트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이 리스트 외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교회 활동 및 수상이 있으면 남아있는 4개의 항목에 추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표를 제출하는 경우 목록표 외에 별도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목록표 내 일부 활동을 한 개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가 목록표 형태가 아닌 경우 한 개의 증명서는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활동이 여러 증명서로 발급될 경우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 동아리를 10, 11, 12학년에 모두 했다면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제출 가능하다는 뜻이고 또 10, 11, 12학년에 각각 수학교과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10, 11, 12학년 수학교과 최우수상으로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고 증빙 서류는 3장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남아있는 증빙 서류는 모두 10매 중 7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활동 증빙 자료에 작성하는 활동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학능력 증빙 자료 및 표준 학력 자료는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반영하므로 예상 성적 제출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위 확인 수단입니다. 어학능력 또는 표준 학력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스코어 리포팅을 통해서 대학이 해당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 및 활동 증빙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를 보겠습니다. 어학능력 증빙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공인어학 성적에서 토플이면 성적명의 토플, 응시일자 기재하시고요. 발행기간 ETS 기재하시고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 비번을 여기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이 되겠죠. 표준화 학력 자료의 경우 만약에 AP라면 시험명에 AP라고 쓰시고 응시일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각각의 응시일 중 하나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발행기간은 컬리지보드. 마찬가지로 컬리지보드 홈페이지와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입니다. 활동명, 활동 내용, 발급 기간 이렇게 돼서 5개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활동 내용에서는 5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국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및 재학 정보 기록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에서는 학기 시작 및 종료와 관련해서 방학을 제외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1학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2학기인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학한 모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초중고 순서대로 기입하셔야 되고 중복학교, 중복학기가 있다면 모두 순서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학교 명칭은 반드시 공식 명칭으로 기재하셔야 하고요.
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 5학기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2번 특이사항 기재표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반, 조기졸업, 휴학,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코로나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며 비대면 강의를 수학한 경우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과정 학력조회 동의서입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사유서 이 세 개의 서류는 입학처에 공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스캔 후 업로드해도 되고 원서 접수 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에 따르면 학력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지원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담당자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로 실제로 그 학생이 재학 및 졸업했는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학교에서 성실히 답변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이고요. 표시대 부분만 작성하신 뒤 인쇄, 서명하여 스캔,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서입니다. 사유명은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기 중 국내 체류가 있었다면 그 밑에 부분에 V자 표시를 하면 되겠죠. 세부 사항에서는 횟수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학기 이수라함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 명륜의 뿌리를 내리고 627년이나 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인재는 성균에 모여왔으니 그대 머물미 우연이겠는가?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